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오늘의 폭탄 이재명이라고 따랐습니다. 오늘의 결과에 따라서 미래의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여야의 대권구도에 이재명이란 존재는 상당히 게임 체인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는 고등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서 경기지사직을 박탈당하는 그런 결과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의 이 허위사실 유포. 직권남용은 보건소장 등에게 얘기를 해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도록 했다. 그 두 번째는 그런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지방선거 이 후보 토론회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1심과 2심은 직권남용,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것이 직권남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토론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2심은 판단을 해서 벌금 300만 원을 때린 것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원래 이 사건은 대법원의 대법관 4명이 관여를 하는 이 대법원의 소부에서 관할을 했었는데 7개월 이상을 질질 끌다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판단을 내릴 만한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허위사실,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명백한 후보 토론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판단은 쉬운데 경기지사직을 박탈당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대한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대법관들이 눈치 보기로 대법원 전원 합의부로 넘긴 것이지요.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부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부로 넘긴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살려주기 위한 것 아니냐. 결국은. 왜냐하면 대법원 전원 합의부는 문재인 정권 취임 이후에 대법관들이 친문 성향의 인사들로 많이 교체됐기 때문에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친문 경향이 다수입니다. 어쨌거나 이 민주당의 경기지사 이재명이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대법원 선고를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저는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측면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이 극단적인 선택이 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왜냐? 그 전에는 내년 4.3 보궐선거가 부산시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아도, 왜냐하면 당원에 따라서 내지 않아도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 부분 약해지는 건데 어차피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같이 치르게 돼서 보궐선거의 판이 커졌다. 자, 그렇다면 이 친문재인 성향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경기지사까지도 박탈시켜서 차제에 경기지사까지 보궐선거를 하는 걸로 판을 3개로 크게 키워놓으면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규책 사유가 있는 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당헌을 위반을 하는 것에 정치적인 부담이 약해질 수 있다. 서울, 경기, 부산 3개의 보궐선거판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집권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논리가 강해질 수 있다.
그런 논리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경기지사직을 박탈하는 선고를 내릴 수가 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이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면 유지하는 거고 박탈당하면 박탈당하는 대로 어떻게 그가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냐. 만약에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때 제가 2번에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는 13%로 2위입니다. 가장 최근의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이낙연 24%, 이재명 13%, 윤석열 7%. 자, 그런데 이재명이 만약에 대법원 선고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이재명이 살아난다면 이재명은 상당한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조만간 일부 최근에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4대 20까지 좁혀진 적이 있습니다. 자, 치고 올라간다면 저는 몇 달 내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1등으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이 좌파, 친문, 민주당 지지 세력 사이에서는 이낙연은 호남 출신이다. 호남 출신 후보로는 본선 경쟁력이 약할 것 아니겠느냐. 어쨌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사수할 수 있는 후보를 내야 되는데 이낙연 후보, 호남 출신 후보로는 어차피 약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수도권 플러스 고향이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 수도권 플러스 대구, 영남 후보, 영남 출신 후보인 이재명이 친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논리로 급격하게 로켓의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뒤집어도 그렇고 만약에 이재명이 이낙연의 턱 밑까지 추격을 한다면 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은 2017년에 1차 후보 경선에서 53%를 얻어서 2차 결선 투표 없이 안희정과 이재명을 제치고 대통령 후보가 바로 될 수 있었지만 이재명이 이낙연을 턱 밑까지 추격을 하고 만약에 이제 김부겸이라든가 추미애, 정세균 기타 등등 제3, 4 후보들이 같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1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과반수를 얻는 것이 대단히 힘들다. 그러면 만약에 이 2, 3, 4, 5번 후보들이 결선 때 2위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기로 하자라고 한다면 이재명이 지금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1등도 될 수 있고 2등으로 결선 투표 때 후보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오늘 대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이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1번에 명기한 것은 한국 역대 선거사에선 현재 이낙연처럼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가 꼬꾸라진 후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지 않은 후보, 예를 들자면 박근혜, 2012년의 박근혜 후보 정도 빼놓고는 거의 다 여론조사 지지율을 연초에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다가 그 해나 다 꼬꾸라졌습니다. 고건 전 국무총리, 박찬종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연초에 1월 1일에 여론조사 1위를 했었습니다. 반기문, 황교안, 박원순, 김무성도 공동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 2위가 문재인이었습니다. 아마 한 2015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원순, 김무성.
박원순은 하늘나라에 가 있고 김무성은 스스로 대통령 후보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홍준표 한때 이 우파 1위였다가 지금은 3% 4%대로 꼬꾸라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론조사 1위는 항상 함정과 저주의 함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에게도 그런 저주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을 가장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1위 이재명, 2위 이낙연입니다. 감사합니다.